책을 많이 읽는 거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책만 읽어서 어휘력을 높이겠다? 이게 바로 이어서 직결이 되진 않더라고요. 말하기를 할 때의 어휘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려면 평소 할 때가 중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크립트, 대본을 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진 않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자리에서 말하기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대본에 의지하게 되죠. 근데 이 대본을 쓰는 건 어느 순간 한계가 있어요. 급하게 조금 더 순발력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될 때나 또 조금 방대한 양의 이야기를 해야 될 때, 이럴 때면 외워서 말을 하는 거랑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키워드로 말하기를 어느 정도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 예부터 먼저 드리자면요, 저도 어딘가에서 갑작스럽게 마이크를 쥐어야 될 때가 많아요. 어떤 대표로서의 자리, 또 어디에 참가했을 때 간단하게 한 말씀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될 때면 바로바로 이 머릿속에 정립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메모장과 펜이 있으면 빠르게 적을 수라도 있지, 그런 게 안 되면 그냥 머릿속으로 빨리 떠오르고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 키워드 연습 방법이 꽤나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심플하게 딱 2가지 정도의 키워드예요. 많이 떠올리게 하는 것 물론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게 되면 최초의 계획이었던 이 말하기를 심플하게 이야기하는 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2개의 단어 2개를 가지고 정리하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 전에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말하기는 조금 더 장황해질 확률이 높겠죠. 말하기가 장황해진다는 건 내 생각 정리가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또 사람들도 나도 내 말하기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장을 짧게 형성하는 것이 일단 우리 머릿속에 박혀있는 기본 생각이어야 돼요. 말하기는 최대한 짧게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면 그럴수록 설명이 더 심플해지죠. 그걸 전제로 두신다면 제 이야기인 이 2개의 키워드 방법이 훨씬 더 잘 먹힐 거예요.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의미하는 바가 정답이거든요. 정답을 문장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단어로 만드는 겁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이 심플하게 어떤 단어 이렇게 나오듯이 한 단어로서 내 정답을 만들 수 있으면 훨씬 더 말하기가 심플해져요. 그게 첫 번째 단어고요. 2번째 단어는 바로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대신 그 스토리의 제목이에요. 스토리의 제목, 그게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이 스토리라는 건 내 앞에서 이야기한 정답에 대한 뒷받침이에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정답에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스토리, 그리고 그 스토리에 대한 제목이 바로 2번째 키워드인 거죠.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있는 디테일한 내용들은 그건 키워드로서 절대 머릿속으로 미리 순서를 잡거나 하지는 않으셔야 됩니다. 왜? 걔 때문에 오히려 더 뒤죽박죽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스토리텔링은 자연스럽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꿀팁을 얘기하자면, 스토리는 자주 말을 해버릇해야 돼요. 그게 제일 저는 좋다고 봐요. 평소에 어떤 겪은 일에 대해서 자주 말하기를 좀 스토리화 해본다든가, 대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게 짧은지 긴지에 대해서 자꾸 가늠을 하셔야 돼요. 우리 평소에 말하기 할 때 보면 본인 말하기가 긴지 짧은지 잘 모르시거든요. 그걸 스스로 못 느낀다면 아예 대놓고 물어보셔도 좋고요. 특히 나한테 친한 사람들, 그리고 그게 잘 안 되겠다, 난 이 말할 용기가 안 난다, 녹음하세요. 그리고 녹음하고 다시 들어보세요. 내가 듣기에도 이 정도 설명에 스토리가 이해가 됐는지, 그랬을 때 이건 좀 뭔가 부족한데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너무 많은데, 너무 긴데 자르는 겁니다. 내 걸 내가 어떻게 들어요? 내 거 듣기 민망해요 하시는 분들은 말하기가 늘 수가 없어요. 왜? 본인 말하기가 장황한지 짧은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말하기를 바꿔요? 저는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 능력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듣는 연습을 진짜 많이 했어요. 본인 말하기에 A부터 Z까지를 꼭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 말하기 버릇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자면, 키워드 말하기 방법은 2가지. 첫 번째는 주제, 2번째는 주제에 걸맞는 스토리의 제목. 아시겠죠? 이 2가지를 항상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실수할 확률이 많이 적어요. 그리고 내용은 이미 심플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어휘력 높이려면 어휘력에 도움이 되는 것,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이어서 한 번쯤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책을 많이 읽는 거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책만 읽어서 어휘력을 높이겠다? 이게 바로 이어서 직결이 되진 않더라고요. 말하기를 할 때의 어휘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려면 어떤 단어 선택의 힘, 또 그 적절한 단어 선택을 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머릿속에 바로바로 단어가 떠올라야 되는데 그걸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점에서 한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소 대화할 때가 중요해요. 평소 대화할 때 대화의 단어에 꼭 집중을 하는 버릇을 들여보세요. 단어에 집중하는 버릇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단어를 이야기하고 사는 거 아세요? 그런데 그것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부터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영향으로 인해 다 제각각이 쓰는 단어가 달라요. 나는 이런 단어를 쓴다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른 단어에 이 연결창들이 있어요. 그걸 유심히 들어보고 그 단어를 내 걸로 만드는 노력을 꼭 해보세요. 만약 상대가 쓰는 단어가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 단어야, 뜻을 알지 못하는 단어야 라고 생각하면 사전에 찾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 단어의 뜻도 알고,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그 대화를 통해서 들었던 그 단어를 응용해서 써보는 거예요. 당장 그 대화에서 써보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혹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말하기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 그렇게 하면서 단어 선택이 폭넓어지거든요.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단어와 입 밖으로 쓸 수 있는 단어가 달라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걸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입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단어의 양을 늘리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최근에 들었던 그 단어를 써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비슷한 맥락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새로운 분야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대화는 더 폭넓어져요. 자연스럽게 내 스피치 능력은 더욱더 다양성을 띠게 됩니다.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말하기의 어휘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평소 대화에 대한 습관들 충분히 잘 잡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평소 대화를 할 때 단어에 집중하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